우리 고객이 이 건물을 샀었다고 하면 사실 큰 낭패를 볼 뻔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부동산 형아입니다. 자, 오늘부터 건물 브리핑 받으시는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랄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전달하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 고객들이 이 브리핑 자료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을 잡고 계셔야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보는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들을 몰라가지고 잘못된 건물을 살 뻔한 또 실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면 전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고 그냥 대충 브리핑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알면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씩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보실 내용이 건축 면적이라는 내용인데 건축 면적이라는 것이 지금 정의가 건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곳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만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게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여기 땅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 땅에 이렇게 생겼을 때 내 땅에 앉아있는 건물의 바닥 면적 정도를 건축 면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았던 건물 외벽의 중심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땅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바닥 면적에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물에도 콘크리트 벽에 외벽에 두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외벽의 두께를 한번 그려보면 표현을 해보면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외벽의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한 40cm 가량 이 정도 두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중심선 절반 정도 되겠죠. 한 20cm 정도 되는 두께 이렇게 외벽의 중심선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점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벽의 중심선이 있을 때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곳, 이 외벽의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연결해보면 하늘에서 내 땅과 건물을 내려다 보았을 때 면적인데요. 어쨌든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 안쪽에 있는 면적, 이 안쪽에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 우리가 브리핑 자료에서 보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 보는 건축 면적이 될 텐데요.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 면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외벽의 중심선, 그러니까 외벽의 안쪽 중간에서 중심선 안쪽이 되겠죠. 외벽 두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에 두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시고 이것이 건축 면적인데 또 우리가 건축 면적이 실제로 이 외벽의 두께를 빼고서라도 건물을 이쪽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이 건물 출입구라고 가정했을 때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또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공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어라고 그러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빠지고 이 나머지 공간, 이 안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공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면적의 크기에는 외벽의 두께도 아까 콘크리트 외벽의 절반 정도, 외벽의 두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50평의 면적에는 건물의 외벽 두께와 계단, 복도의 면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용 공간은 대략 한 10평 정도 빠진다고 가정하면 한 40평 정도. 그래서 건축 면적이 대장상에 50평이 되어 있으면 실제 전용 공간은 한 40평 남짓 40평 4배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축 면적의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고객 같은 경우에 저한테 전화 왔던 고객은
45평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의 브리핑 자료를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받았는데 거기에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 면적이 45평으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 45평과 거의 크기가 똑같았고, 그 공인중개사도 사실 이 개념을 모르고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건축 면적이 45평이니까 매입을 하셔가지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장사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배웠던 이 개념을 따져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30평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평을 원했던 우리 고객이 이 건물을 샀었다고 하면 사실 큰 낭패를 볼 뻔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건축 면적이 45평이면 45평이 안 나올 테니까 더 큰 건물을 봐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고, 건축 면적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결국 어찌되었든 간에 내 땅에 앉아있는 건물의 면적을, 바닥 면적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면적들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두 번째 개념으로 바닥 면적을 말씀드렸는데, 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 있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여기가 1층, 2층, 3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각 층별로 또 바닥 면적이 나와 있어요. 이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층 60평, 2층 50평, 3층 40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바닥 면적의 정의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건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곳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건축 면적의 정의와 거의 흡사하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층별로 다들 1층, 2층, 3층 전부 다 콘크리트 벽 두께가 있을 거고, 그거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 면적에, 바닥 면적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간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각 층별로 바닥 면적들도 60평, 50평, 40평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은 건물 외벽도 빠지고 코어 공간도 빠진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의 개념도 건축 면적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층별로 바닥 면적이. 그런데 건축 면적은 이 층별의 바닥 면적 가운데 가장 넓은 층에 이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으로 된다라고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평, 1층 60평이 가장 넓기 때문에 이 면적이 결국은 이 건축 면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바닥 면적의 개념도 건축 면적이랑 결국은 같은 개념인데, 이 건축 면적은 이 바닥 면적 중에 가장 넓은 층의 바닥 면적이 결국은 건축 면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면적에 지금 보시면 1층 60평, 2층 50평, 그리고 3층 40평, 이 바닥 면적의 합이, 전체 바닥 면적의 합이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배워야 될 연면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연면적은 저 방금 말씀드린 각 층의, 글자가 이상한데요,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 각 층 바닥, 지금 여기서 보시면 60평, 50평, 40평을 합치면 산수로 계산하시면 150평이 나오죠. 산수가 헷갈리네요. 150평이 나오니까 어쨌든 이 건물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이 되어서 150평이 이 건물의 연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 면적의 개념 잡으셨고, 각층 바닥 면적의 개념도 잡으셨고,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 된다라는 개념까지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건폐율과 용적률과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 건축 면적이 결국은 우리 건폐율과 연동이 되는 개념이고요. 바닥 면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어느 정도 넓이로 앉힐 것이냐, 그런 개념인데 건폐율로 연동이 되고, 이 연면적은 결국 나중에 배우실 우리 용적률이라는 개념, 건물을 어느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느냐, 용적률이라는 개념과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 면적의 개념과, 그리고 층별로 바닥 면적 아까 보셨죠? 바닥 면적의 개념, 이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3개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